여기 n 해주시고요. n 표시. n mlsv 언더바 ymd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더 입력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하나 더 추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날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날짜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날짜를 갖고 와야 되니까 또 여기서 호출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 그냥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복제하기 여기다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 그 다음에 우리의 인증키와 교육청 코드, 학교 코드를 사용해서 요 급식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 함수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웹에서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웹 하시고 호출, 웹 가져오기까지 하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합치기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쭉 썼는데, 결국 이거는 뭘 그냥 그대로 쓴 거냐? 이거죠, 이거.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메모장에다가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쭉 적은 거예요.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걸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적는 것인데, 자, 여기까지 해놓고 키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코드 값을 주고, 여기까지 해놓고 코드 값을 준 거죠. 이걸 그냥 쭉 길게 이어서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키는 한 다음에 본인의 키를 막 적어야 되겠지만, 그죠? 이거를 길게 쓴 건데, 이렇게 나눠서 쓴 이유는 이 값이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학교 것만 만들어서 쓰겠다 하면은 그냥 요 합치기 필요 없이, 요 합치기는 그냥 요 문자랑 요 문자 다 합쳐주는 거고, 결국 길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길게. 근데 요것들을 바꿔가면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학교 값을 바꾸고 싶다, 개인 인증키를 바꿔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만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학교 코드를, 교육청 코드를 변경하고, 여기에서만 학교 코드를 변경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합치기를 써서. 결국 뭐 이거를 쭉 길게 해서 이게 다 필요 없이 합치기 해놓고 요 밑에 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길게 쭉 요것만 복사해서 적어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문자를 다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계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 요것만 따로 해주면 되겠죠. 결국 합치기 쓰고 하나로 쭉 길게 쓰고 얘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 변수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변수 값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기로 한 칸 이렇게 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써야 말아보기가 편하죠. 그죠? 말아보기가 편하고, 마지막에 요 날짜를 가져오는 거는 요 시계를 호출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다 웹으로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웹 누르고 호출 해서 여기다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실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을 누르시고 스크린이 초기화 되었을 때, 앱을 실행했을 때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앱을 딱 열었을 때 여기에 오늘 날짜, 오늘의 급식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좋겠죠. 앱을 열고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굳이 오늘을 선택하지 않아도 오늘 날짜에 메뉴가 이렇게 쭉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이 날짜 선택은 어제 메뉴나 그저께 메뉴나 내일 메뉴가 궁금할 때는 클릭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어플로 날씨를 보더라도 오늘 날씨가 바로 여기 이렇게 뜨는 것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1이 초기화 되었을 때 이제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되겠네요. 함수 호출인데, 함수 클릭하시면 우리가 만들어놨던 급식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열심히 만들었던 요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자체를, 이 긴 명령 자체를 할 때마다 치는 게 아니라 이 명령 자체를 급식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명령어로 추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급식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함수 호출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명령어가 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죠. 급식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놓고, 그 명령어는 요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고, 웹을 가져와서 뭐 키값을 다 넣어서 우리한테 맞는 정보를 뽑아오는 요 명령 활동을 하고, 그것을 요 명령어만 치면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즉각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오늘 날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시계에서 요 호출해서 현재 시간 인스턴트로 갖고 오기 갖고 오시면 오늘 날짜에 메뉴가 이렇게 뜰 수가 있겠죠. 스크린 1이 초기화 됐을 때. 자, 이게 끝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냐?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됐고요. 옆으로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을 클릭을 하시면 웹에서 텍스트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키값을 넣어서 웹에서 이 문자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메뉴에 대한 문자를 갖고 왔을 때 응답 컨텐츠 값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응답 컨텐츠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자, 일단 요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요건데, 자, 우리가 요 제이슨 코드로 가져왔던 거 기억나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JSON 호출 예시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던 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요 형태의 URL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요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텍스트는 뭐냐면 응답 콘텐츠가 되겠죠. 응답 콘텐츠를 갖고 오는데 얘는 뭐냐, 어떤 형태냐면 JSON 텍스트 형태이고, 얘를 디코딩해서 다시 응답 콘텐츠 값을 넣는다. 응답 콘텐츠가 해독되는 값을 다시 응답 콘텐츠에 넣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정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요 전역 변수 요 메뉴 값에다가 메뉴라는 변수에다가 가져온 메뉴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 메뉴 값을 여기 바로 뜨네요. 응답 컨텐츠,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뜨죠. 응답 컨텐츠 값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플 만들기 전부터 했었던 거지만, 여기 우리가 레이블을 만들어 놨으면 요 레이블에 표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요 메뉴가. 그러면 결국 요 급식 메뉴라는 레이블에 표시가 돼야 되니까 요 급식 메뉴의 텍스트 값을 지정을 하는데, 요걸 뭘로 지정하냐면 당연히 뭐 전역 변수로 지정이 되겠죠. 가져오기 한다. 아이고, 잘못 갖고 왔네요. 여기 한 다음에 전역 변수 메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메뉴를 가져왔어요. 그게 응답 컨텐츠예요. 처음에는 응답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메뉴를 갖고 왔는데, 그게 뭐 쉽게 얘기해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인 거고요. 그죠? 해독하는 작업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응답 컨텐츠라는 것에 지금 메뉴 값이 들어가 있고, 이 메뉴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전역 변수에다가. 변수. 왜냐면 계속 이 메뉴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응답받은 그 메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뉴라고 하는 그 변수에 해독된 응답받은 메뉴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나요? 자, 어쨌든 요 메뉴 값을 요 텍스트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응답을 받았는데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해독하는 작업인 거고, 그 응답받은 콘텐츠를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변수라는 그릇에다가 요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 변수 이름은 메뉴가 되고요. 이 받은 메뉴가 결국 뭐냐면 인터넷에서 가져온 메뉴가 되는 거죠. 이 메뉴 값을 어디에 표시하느냐? 지정하기 급식 메뉴 텍스트에 표시한다. 이 텍스트에 우리가 응답받은 메뉴 값을, 메뉴를 해독을 해서 표시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씩 되짚으면서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 문자로 나중에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급식 메뉴, 그냥 메뉴라고 하죠. 이름이 메뉴니까 메뉴라는 변수에 응답 컨텐츠를 집어넣는 거예요. 암호화된 응답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암호가 해독된 응답 컨텐츠를 응답 컨텐츠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이 응답 컨텐츠라는 그 값을 메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전에 있는 게 요 앞에 있는 것을 수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문자 코딩 할 때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다. 응답 컨텐츠는 메뉴다. 메뉴는 메뉴 텍스트에 결국 메뉴라는 변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자로 치면 이렇게 되고, 블록 코딩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면에서는 블록 코딩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블록 코딩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문자 코딩을 하시면 좀 당연히 이해가 더 빠르고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게 이렇게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요 메뉴가 텍스트에 들어간다. 텍스트는 어디냐? 여기다. 결국 화면에 표시되게 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설명해 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날짜 선택 버튼을 눌렀을 때 날짜를 선택하는 뭐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날짜 선택을 눌렀을 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기능. 이 날짜 선택 버튼이라고 나눴었죠. 그래서 날짜 선택 후에 이 버튼 선택 후에 다시 함수를 갖고 와야 되겠는데,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놨던 요게 되겠고요. 요 과정을 다시 갖고 오는데 뭐만 갖고 바꾸면 된다? 날짜. 요거랑 결국 똑같은데 초기화됐을 때 갖고 오는데 현재의 날짜를 갖고 오는 것이고, 얘는 그죠? 우리가 날짜 선택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함수를 똑같이 호출하는데 얘는 언제의 날짜다? 우리가 선택한 날짜다. 그래서 날짜 선택 버튼을 누르시고 날짜 선택 버튼 1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값을 인스턴트, 우리가 갖고 온 값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알겠죠? 얘는 자동으로 현재의 시각의 날짜를 호출하는 것이고요. 얘는 우리가 선택한 날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요 급식 데이터를 갖고 오는 그 맥락은 똑같죠? 똑같고 언제 거를 가져오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세팅에서 빌드에서 빌드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미리 해놨는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뭐였나? 야, 이건 잘된 케이스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